그럼 바로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입사 팁 대방출. 자, 오늘의 주제 한국전력공사 입사 팁 대방출입니다. 그냥 입사 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붙었어요. 대방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꾸러미를 다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업계 쪽에서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90% 이상의 어떤 박앤세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대방출입니다. 네. 오늘 뭐 많이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전형별로 이제 오케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방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한국전력공사는 어떤 것인지 네.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공사 우리가 이제 애칭으로 줄여서 한전이라고도 한전, 부르고 있는데요. 예, 전원 개발 촉진 그리고 전력 수급 안정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예,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이제 수급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료를 내잖아요. 네, 네. 예,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이런 게.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의 채용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 현황도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2월에 이제 체험형 인턴, 청년 체험형 인턴이 900명이 이제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 목표가 1,400명인데 네. 하반기 이제 8월 곧 나올 것 같은데요. 500명을 이제 추가할 예정이고요. 아하. 네, 그리고 4월에 채용형 인턴 배전 담당으로 82명 채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4월에 상반기 때 이루어졌는데 250명이 아하.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짜네. 네. 네, 그리고 이제 6월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고졸 채용형 네, 인턴이 112명이 있었습니다. 아, 뭐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체험형 인턴의 경우가 네. 세 자릿수로 채용 기회들이 계속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비중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소폭 하락한 점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채용 기조는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소폭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뭐 체험형, 채용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차이점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채용 방식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턴 채용형 인턴과 네. 체험형 인턴을 둘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근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우수 근무자의 경우 이제 채용형,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체험형은 그 약속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이제 그 고용 관계가 그냥 그야말로 해지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전의 어떤 그 예를 든다면은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 이제 3개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100% 전환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근무 평가나 이제 또 그 업무에 어떤 너무 일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80점 이상이 되면은 다 전환이 되고요. 절대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용형 인턴의 대표적인 게 고졸 채용형. 네, 고졸을 신입으로 그냥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채용형 인턴제로만 고졸을 뽑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인원 수는 이제 해마다 조금 줄고 있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매년 1회 꾸준히 계속 이제 2016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형 인턴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인턴인데 여기서 이제 고용 관계가 3개월 이후에 소멸하잖아요. 약간의 좋은 소식은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신입 지원을 할 때 1회에 한해서 가점을 줍니다. 예, 그래서 우수 인턴자는 5% 그리고 최우수 인턴자는 5% 그리고 우수자는 3% 이렇게 차등해서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 채용 전제 인턴의 종류라든지 체험형 인턴의 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만나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은 채용형 인턴이 일반적인 기업의 기준은 채용 전제가 있고 채용 우대가 있습니다. 뭐 한전에는 채용 우대는 없지만 일단 채용 전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채용을 전제로 하겠다. 일정 부분의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 거고요. 채용 우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주로 사기업들에서 많이 있는데 일단 근무 기회를 준 다음에 일반적인 정규직 지원을 할 때 일정 수준 서류 전형에 가점을 준다라든지 어느 정도 채용에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채용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네요. 뭐 채용해줄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네. 약간 채용 우대나 약간 뭐 채용을 전제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100%가 아니니까. 그 약간 조금 그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채용형, 체험형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그 취준생 우리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채용 전형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또 고민거리가 있는데 바로 지방근무입니다. 네. 예, 이제 사실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이 뭐 경상도로도 가고 충청도로도 가고 전라도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지방근무를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한국전력공사 역시 이제 지방근무를 해야 되겠죠? 본사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부가 이제 나주 혁신도시로 2014년 12월에 서울의 삼성동에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아하. 네,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옮겨가다 보니까 네네.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국 지사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지방 발령을 마음에 일단은 가지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그 순환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 순환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역 전문 그런 근무로 이제 지원을 할 때에는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거든요. 의무 근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발령이 나면 우리가 이제 글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전국권으로 뽑는 인원이 있어요. 근데 전국권은 신입 채용 기준으로 해서 거의 50% 비율은 전국권으로 뽑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발령이 될지는 이제 입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수도권에도 있고, 뭐 경북, 뭐 제주, 뭐 세종, 충남, 광주 이렇게 전국 전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지원을 콕 지역 근무자로 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다 발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 세종에서 근무할래요 하고 찍고 가지 않는 이상은 네. 들어가서 이제 결정이 나는군요. 그렇죠. 전국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적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요거를 잘 써서 어떤 서류 평가를 받고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특징이 이 자소서를 좀 적부 판정을 통해서 필기 응시 기회를 많이 주자는 의미에서 이제 적부 판정을 하는 것이지 아예 안 보겠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불성실 기재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이와 관련돼서 계속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걸 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예. 인재상과 관련해서 두 개를 선택하고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교육사항이나 이런 경험들과 관련해서 기술하라라는 게 항목이 나와요. 기업가형 인재라고 한다면 꼭 굳이 내가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일을 했던 경험이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직원이니까 대충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통섭형 인재가 있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배웠던 하나의 전공보다는 뭐 교양 수업도 들었을 거고 전공 수업도 들었을 거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전공을 융합해서 내가 좀 발휘한 과제를 좀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연결시켜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형 인재가 있었잖아요. 이 도전은 사실 늘 할 수 있는 건 도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걸 시작을 했다. 혹은 과제를 할 때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내가 도전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요거를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치 창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충족해내는 인재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으면서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이것과 좀 부합하는 인재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한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연결해서 뭔가를 이제 기술하는 부분이 있으니 요거를 또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네네.
뭐 일반적인 기관들에서 나올 만한 질문도 있지만 사기업 느낌의 질문들도 한전에선 더러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를테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력공사 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를 알고 있는지 지원자에게 묻는 문항들이 나왔는데요. 그 문항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특정한 이슈의 문제의 원인 그리고 지원자로서의 견해를 묻는 질문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어떠한 현상을 검색해서 뭐 복사해서 붙이고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그냥 나열하듯이 적으면 안 되고요. 간략하게 해당 이슈를 요약한 다음에 이 이슈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지원 분야라든지 지원 직렬에서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 부분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성원으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에 맞게 답변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또 단순히 전망만 하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잘 될 듯, 뭐 기대됨 이렇게 막연하게 쓰시면 곤란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투자가 요구된다. 혹은 해당 각 직무 분야에서 어떻게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각자 구성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정도의 말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본인이 지원 직렬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분야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학습이라든지 역량을 더 쌓는데 주목하겠다 정도의 마무리까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체적으로 조금 답변을 하고 쓰는 서술하는 게 좀 좋은 거네요.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제 쓰는 것보다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한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이슈라던가 한전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이라던가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좀 이렇게 결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잘 짚어주셨지만 이런 이슈를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일과 연결해서 의지와 포부도 마지막에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는 이제 인재상에서 요구했던 주인의식. 내가 이 회사를 좀 다닌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3자에서 전기요금 너무 비싸요. 이거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아. 누진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망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여기에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해를 쏙쏙 되도록 짚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얘기했다가 쓱 가져가시는 건 아니겠죠? 기억을 잘 못해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시고 다 얘기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준생들이 뽑은 워너비 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자, 오늘의 주제 취준생들이 뽑은 워너비 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사실 취준생들이 뽑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인천공항 하면 그냥 설레요, 저는. 그냥 공항 갈래 그러면 그냥 뭔가 어디 떠날 것 같고. 네. 제가 사실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아예 못 탔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한 번씩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 인천공항 그냥 근처에 또 제 친구가 살아서 한 번씩 가면은 뭔가 그냥 설레더라고. 근데 이 취준생들이 이 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워너비 기업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지원을 위해서는 역시는 이제 서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소서를 좀 써야 되는데 좀 자주 나오는 자소서 항목이라던가 이런 뭐 모범 답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상반기 체험형 인턴 자소서 항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협업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었던 경험을 제시하고 해당 팀의 팀워크 형성을 위해서 팀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술해 달라라는 거였고요. 체크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글자 수가 200자에서 700자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불성실하게 글자 수가 좀 적게 기재된다거나 하는 건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경험 스토리텔링의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소항목이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네. 즉 중간에 경험을 제시하고라는 부분의 콤마 이전까지가 소항목 1, 그리고 해당 팀의 팀워크 형성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소항목 2라고 놓고 각각의 내용에 맞게 균형 잡히게 700자 기준으로 300여자씩은 글이 나와야 된다는 게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협업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분들을 만나면 협업에 대한 걸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를테면 그냥 뭐 다 같이 친해서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협업이 된 건데 뭘 적어야 됩니까?
어떤 구성으로 적어야 됩니까?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리더일 때의 협업과 팔로워일 때의 협업을 한번 구분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솔선수범을 하고 전체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이런 좀 리더로서의 품격과 역할을 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고요. 리더십을 발휘 못했다면 팔로워십으로서 맡은 역할이 좀 작거나 제한적이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뭐 그런 에피소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러한 문항에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이제 세분화 시키는 게 좋겠네요. 뭐 네. 협업에 대해서 써라 해서 어떤 내가 협업을 어떻게 했었지 해서 내가 조장이었을 때 아니면 내가 조원으로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이야기가 나와주면 더 좋겠죠. 아하, 그냥 뭐 막연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냥 뭐 리더가 됐어요 이런 것보다는 네네. 어떤 뭐 자격 요건을 해서 그런 것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최지영 컨설턴님, 예, 좀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아마 이제 좀 민감한 자소서 항목이라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소서 항목이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제 사업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지원자 입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조직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인천국제공항, 공항, 뭐 여객 사업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지금 물류 시스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좋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평가, 그다음에 항공 전문가를 키우는 양성하는 교육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비중이나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개선하거나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제안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작은 걸 기여할 수 있다면 보안이나 어떤 방역이나 이제 안전상의 어떤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제안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시적으로 내가 이제 공사의 어떤 대표 입장에서 해야 되는 신사업을 제안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직무 그런 실행 하나하나들을 작은 거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기술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신입사원으로서 좀 낼 수 있는 조금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들부터 조금 내는 것도 소소하게 내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죠. 너무 크게 비행기 세차 사업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말 같지도 않은. 굉장히 그렇죠. 예, 뭔가 뭐다. 실효성과 어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그냥 공항은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건 예시니까요. 너무 좋아. 일단 가서 지금 방역 수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첫 번에 갔을 때 그런 안내 문구나 그런 장소들이 시적절하게 나한테 안내가 되는가 이런 것들 체크해 보고 아 지금 제가 방문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간판의 위치나 아니면 안내문이 한 번 더 혹은 저기에서부터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실질적인 어떤 제안을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적으로 보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 회사의 조직원이기도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약간 또 민원 상황이 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이 친구가 우리 인천공항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서류도 이렇게 쓰고 자소서라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단연간 구직자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면접 다녀오신 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받았다는 분들의 후기라든지 직접적으로 들었던 경우들이 많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19, 이 코비드 19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를 지원하시는 그 직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담담하게 잘 이어나가겠다라는 쪽으로 답변의 방향을 해보는 것도 일정 부분 답변의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면접에서는 꼭 나온다. 네. 오답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던 학생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뭐 싱가포르의 모 항공, 뭐 어느 지역의 모 항공은 공항은 이런 게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본인이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아차 싶었네. 아차 싶었던 거죠. 네. 일방적으로 그냥 비교법으로서 뭐 다른 뭐 공항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역할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말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천의 입장에서는 창의가 라이벌이거든요. 네. 굳이 꼭 찍어서 창의를 얘기하면 아이 친구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그 비교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아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비교할 거면 확실하게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창의보다 좀 디자인이요 인테리어가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네요. 네. 네. 자, 또 뭐 있을까요? 면접에 이런 질문들은 꼭 나온다. 면접에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우리 공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내가 답변을 조금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황 면접이 있는데요. 이제 상황 면접의 종류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설명식으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롤플레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일단 이제 거래처나 아니면 하청 기업 뭐 아니면 이제 고객들 이제 컴플레인하는 고객들과 같은 연기를 보여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아니라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 연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당황하시면 안 되고 예, 좀 설득하려고 하는 그 논리적인 어떤 설명 방식과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객이던 어떤 함께하는 거래처건 감정 호소보다는 설득력 있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게 좀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봉사 경험을 조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 기관에서는 사회봉사 경험을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자소서 항목에도 있지만 면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인지 기여하는 사람인지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준비가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목표하는 기관이다 한다면은 좀 일회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요걸 중요하게 본다고 하시니까요. 점수화하진 않지만 인성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좀 단골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발언에 있어서 봉사 발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더 가겠죠. 한 네. 번 더 보게 되겠고. 롤플레이 하는 거는 또 처음 들었네요. 네. 혹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약간 꼰대 역할이 좀 필요하시면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거 잘하거든요. 네. 그렇게 롤플레이로도 면접을 보는 봅니다. 경우가 네. 있네요. 네. 자, 근데 인천국제공항은 다른 공공기관하고 달리 이제 이게 AI 면접도 같이 이제 시행한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렇게.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AI 면접이 갖고 있는 속성에 맞는 부합되는 질문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본인의 강점을 묻는 질문부터 경험 기반의 질문들, 결국 그 해당 경험을 통한 교훈과 느낀 점들을 포함해서요. 혹은 특정한 상황을 주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건지를 묻는 질문의 형태까지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이제 질문 면접하는 게 약간 좀 어색하면 공항공사 인천공항 가면은 로봇 왔다 갔다 하더만요. 그렇죠. 네. 네, 그 친구랑 약간 좀 대화를 좀 나누는 게 도움이 되죠. 교통비가 좀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민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무대 공포증이 아직도 조금 있지만 그 무대 공포증을 없애는 방법은 계속 무대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나 이런 AI 면접에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질문이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뭐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요? 예. 질문을 하시나요, 네네.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경험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표정 신경 쓰시고요. 네. 네. 눈 깜빡임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개그맨 시험을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6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저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 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네. 할 말은 다 하셨어요. 이게 AI의 면접이 이제 물어보나요? 예, 예. 그러면 네. 질문도 AI처럼 해주셨어야죠. 글쎄 이게 좀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어떻게? 너무 좀 사람처럼 해서 제가 아쉽네. 조금 마음을 놨네요. 모니터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 롤플레잉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오늘 소개팅을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이 이성분에게 답변해 보세요라고 하고 초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남자로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AI 같았어요. 죄송한데 지금 지갑이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거든요.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지갑 좀 갖다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창의성 네. 면에서는 창의성 면에서는 네. 네,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AI에서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일상적인 또 질문을 하네요. 어떤 그렇죠. 그 직무에 관련 당황스럽죠. 질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게임 면접 같은 것도 더러 출제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올림피아드에나 나올 법한 무슨 하노이의 탑 문제라든지 뭐 한붓 그리기 형태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마킹을 하시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문제의 앞번호 부분은 좀 쉽게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있는 쪽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 이 게임 면접에 대한 부분에 좀 실효성 여부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점차 비중은 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총 이제 문항은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AI 면접. 문항은 직군마다 달라서 이거를 이제 카운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4가지에서 7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직무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번 했을 때 60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저도 뭐 잠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도 긴장이 되네요. 어쨌든 뭔가 하여튼 이렇게 뭐 검사를 받는다던가 뭐 면접을 한다는 거는 참 긴장하기 나름이네요. 예. 네. 별거 아닌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긴장이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시겠습니까?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두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